물질장 분석과 표준인데, 물질장은 문제를 분석하는 모델이고, 그리고 표준에는 솔루션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질장과 표준에는 한 세트로 간다.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까지 이렇게 세트가 딱 정리되어 있는 이런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질장과 표준에만 제대로 활용해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포괄적인 형태의 과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트리즈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문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어떤 대상 분야에 대해서 객관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게 트리즈인데, 그러면 이런 객관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학문들이 물리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또 인문학적인 측면에서는 심리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또 수학도 있고, 그죠? 객관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이런 학문들이 많아. 근데 트리즈는 여러 가지 학문 중에서 자연과학 중심으로 먼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물리학 분야겠죠. 물리학 분야에서 물질 세계의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F=ma잖아요. 그거부터 우리가 세상에 물질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자연과학이고, 이 자연과학에서 주로 이제 생활에 많이 발전되는 게 물리학이고, 물리학에서 필드라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중력장이 있고, 전자기장이 있고, 약한 핵장, 강한 핵장, 원자력 들어가는 게 이제 핵에 대한 얘기니까 네 가지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장인데, 우리는 이 물리학을 응용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응용을 해서 들어가는 게 트리즈다. 그래서 트리즈에서 이 필드는 요거와 연결되는데, 기계장, 소리장, 열장, 화학장, 전기장, 자기장, 여기에 이름을 대문자 앞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메트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은 물리에서부터 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트리즈는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의 통합적인 학문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화학 분야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분야로 더 확장되고, 그리고 이게 자연과학인데 트리즈를 정해서 인문과학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인문과학으로 적용하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자연과학의 물리학에서 엔지니어링 중에서도 기계공학을 중심으로 발전된 게 트리즈다. 지금은 더욱더 크게 발전되면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메트캠이에요. 기계장에서 들어가면 기계장의 특징, 진동, 공간, 충격, 접촉, 이런 부분들이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솔루션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쿠스틱 분야도 있고, 서머한 분야도 있고, 케미칼한 분야도 있고, 전기 자기로 가다 보니까 그냥 기본 물리학에서 화학, 그 다음에 IT 이 부분까지 다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솔루션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 트리즈다. 그래서 요즘은 전기장, 자기장 이것도 다 통합돼서 들어가는 형태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해결하려면 전기와 자기를 좀 분리해서 해결하는 거고, 시간과 공간도 다 통합돼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물리모선에서 해결할 때 시간 분리, 공간 분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기장은 누가 이걸 찾아냈죠? 이걸 발견한다고 하잖아요. 과학은 발견에 이루어지는데, 전자기파는 맥스웰부터 발견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기장 중에 적외선과 자외선을 나누는데 둘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을 파장을 우리가 가시광선을 해서 우리는 이것만 보인다. 알루미늄 하나도 형태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지금 레이저가 이게 무슨 광선이에요? 색깔이? 녹색 광이잖아. 그러니까 이 이전에 가장 빨간색 광을 먼저 찾았잖아요. 그래서 레드, 빨간색 광이 거의 195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빨간색 광을 찾았고, 그 다음에 녹색 광을 빨리 찾았고요. 최근에 들어서 블루 컬러의 광이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레이저 광이 지금 발견된 거잖아요.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연구해가는 과정이 얘가 쉽고 이쪽으로 갈수록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옷을 입을 때 뭘 입죠? 옷을 입을 때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가잖아요. 옷을 입을 때도 단 하나 우리가 이걸 엔지니어링의 사이언스를 우리 생활 속에 연결해 보면 이 빨간색 입은 사람들은 사람이 좀 단순해. 이해가 돼요?
이해를 좀 하세요. 가장 오른쪽으로 가잖아. 보라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좀 더 신비적인 게 있고 심오하고 겉으로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어려워. 이해가 되죠? 빨간색으로 여기 이런 옷을 입는 사람들하고는 그냥 쉽게 관계가 맺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주로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보면 공대에 들어가면 다 이런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화하기 어렵다. 이해가 되죠? 이게 다 과학적인 법칙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야.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 그는 원래 세상의 파장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하고 연결시켜보면 다 이제 이런 게 표현이 된다. 우리는 이런 연구를 하는 분야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과학에서 이제 인문과학으로 연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매트캠은 이렇게 활용하는 거 우리가 다 이해했어요. 그죠? 물질과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필드가 있다. 그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빈포인트기 레이저의 장은 뭐냐? 이거는 전자기장. 네? 그냥 기능을 만들어냈을 때 장, 그걸 암 치료 방법은 뭘로 차이내냐? 측정할 수 있는, 측정을 할 때 보면은 물이 끓는 순간을 어떻게 알아내냐? 그리고 이 땅속에 있는 우리가 기름을 이제 파러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드릴로 땅을 막 1km 파내려가면 앞에 드릴 날이 마모되는지 안 마모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측정을 해봐야 되나? 그 측정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때 다 측정할 때 전자기장을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다 매트캠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이 방법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온도를 측정할 때 매트캠으로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기계적인 변화. 온도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은 부피가 팽창된다. 그리고 열팽창으로 주파수 변동이 된다. 문제가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얼마나 올라가냐, 올라가다가 정지되어 있냐, 계속해서 올라가냐, 이게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온도와 소리 이런 문제가 어쩌면 주로 보일러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서 가면. 제가 보일러 자격이기 때문에 옛날에 보일러를 이제 직접 가동을 시키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은 보일러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보일러는 집에도 다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트캠이 우리가 트리즈에서 생각하는 솔루션, 엔지니어링 솔루션인데 이걸 하다 보면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이언스로 넘어가면 이런 물리적인, 화학적인, 기하학적인 부분에 과학적인 원리를, 현상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트캠을 공부하다 보면 그 다음에 요거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매트캠은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 솔루션을 찾아내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근데 이런 과학적인 이펙트, 과학적인 효과는 사이언스 측면에서 솔루션을 찾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트캠을 공부를 쭉 하고 나서 화학을 공부하면 물리화학을 공부하면 물리화학이 쉬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거꾸로 공부하잖아요. 물리화학을 공부하고 사회생활에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트리즈를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 매트캠을 공부하고 물리화학을 공부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할 일이 물질과 장가의 관계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물질과 장가의 관계인데 그 전에 물질부터 보자. 그럼 물질과 물질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물질이 두 개가 있는데 가장 두 개가 있는 관계 중에서의 최소 관계.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미니멈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소 단위의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S1하고 S2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S1은 대상, S2는 도구. 그래서 이게 툴, 액션, 오브젝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물질과 물질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능 분석할 때 다 이해를 했어요. 그죠? 기능 분석의 관계를 표현하면 된다. 툴과 오브젝트 사이에는 이런 선들이 있잖아요. 그 선들이 연결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선이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있다.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 거는 그냥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공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그냥 이런 값들을 우리는 스칼라 값으로 볼 수 있잖아. 그냥 있어요. 여기에 벡터 관계가 형성되려면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힘이,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것은
작용의 방향이 있다. 그럼 이거는 스칼라 값이고 이거는 벡터 값이어야 돼요. 그러면 작용이 있다고 에너지의 교류가 생긴다 이런 거잖아요. 그냥 앉아있으면 에너지 교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뭔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해야지 에너지의 교류가 생긴다. 그러면 에너지 교류가 생기는 걸 한 4개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작용의 방향이 얘가 S1에서 S2로 가냐, S2에서 S1으로 가냐, 방향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분석하는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두 사람 중에 누가 한 손으로 상대방을 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인문과학에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치는 사람을 가해자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럼 얘가 가해자고 얘가 피해자냐, 얘가 가해자고 얘가 피해자냐, 상황에 따라서 화살표 방향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둘 다 그냥 치고받고 싸웠다 그러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유해관계가 생기는 거는 둘이 관계에 있는데 해로운 작용이 갑자기 생겨요. 둘이 싸우는데 옆에 다른 친구에게 아니면 다른 물건을 깬 거나 뭐 이러면 유해적인 관계가 생기는 거죠. 해로운 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불충분한 작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호간의 S2와 S1 간의 관계를 그려본다.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물질장 모델을 그린다. 그려보면 이렇게 물질장 모델을 그리면 기본적인 모형이 이렇게 됩니다. 툴, 액션, 오브젝트의 필드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표준 모델의 유용한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선이 부족한 관계냐, 요 선이 해로운 관계냐. 그러면 표준 모델, 이렇게 하면 물질장 모델의 표준 모델은 3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현재의 문제 상황을 딱 표현해서 그리면 셋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3가지의 모델을 그려내는 절차가 이렇게 3단계라고 합니다. 1단계, 관찰하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뭐냐? 최소한 구성 요소를 2개를 찾는다고요. 그 구성 요소를 예를 들면 사례로 나와 있어요. 이제 빵을 맛있게 구우려면 뭔가 오븐기가 필요하잖아요. 오븐기를 가지고 빵을 구워요. 근데 오븐기에서 직접 작용하는 부분, 툴이 뭐냐? 그런 열선이잖아요. 열선이 빵을 구워요. 그러면 여기서 빵과 열선을 찾아내요. 그럼 두 번째, 파악한 물질에 대해서 물질장을 남들 그린다. 물질장을 그리면 물질과 장과의 관계니까 이 3가지 형태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열선이 빵을 굽는데 제대로 잘 구워지면 우리가 빵가게 가면 제대로 잘 구워진 빵은 색깔이 어때요? 색깔이 갈색. 네? 약하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갈색보다 연한 색이 되죠. 거의 흰색에서 갈색 가기 전에 색이죠. 이게 해로운 작용이 생기면 어떤 게요? 타버린다. 그게 그거 먹으면 암으로 가니까 요즘 잘 안 먹는다 하죠.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뭐냐 딱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는 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제 약 앰플 가지고 얘기했었을 때 앰플 토치에 열을 가해가지고 봉합을 하는 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빵을 굽는 거는 열선과 빵 2가지 이제 요소가 나왔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3가지 요소가 나올 수가 있어요. 3가지가 같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그죠? 토치가 있고 앰플에 토치가 열을 가하면 토치가 약을 봉합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 3가지를 찾고 나서 물질장 모델을 가지고 삼각형 모델을 그리면 이렇게 4가지 형태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2단계에서 상호작용을 포함해가지고 3단계에서 물질장 모델을 이렇게 그려내는 작업이 나름대로 우리가 상상을 좀 하는데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상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릴 수 있는 형태를 대부분 다 어떤 패턴을 찾는데 기본적인 능력이 이제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뭘 선택할 거냐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물질장의 형태를 가지고 실제로 표준해로 만들어갈 때 표준해로 풀려면 이제 3가지 형태의 문제를 문제 상태니까 정상적인 상태는 문제가 아니니까 빼는 거예요. 앞에서 이런 거는 정상적인 상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결할 게 없어. 그러면 해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것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얘는 해결을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찾으면 가장
해결의 강도가 큰 거,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거, 이거는 유해한 게 생기는 거예요. 빵을 구웠는데 빵에 이런 부분들이 막 생겼다 그러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빵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제가 이제 파리바게뜨 프로젝트를 하면서 파리바게뜨 빵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파리바게뜨 빵 맛이 있죠. 그 파리바게뜨 빵 품질을 잡을 때 제가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빵에 대해서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빵을 좋아하는지, 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분석하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불충분한 관계,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동거 없는 관계가 있을 때.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주로 어떤 문제냐, 문제의 형태가 세 가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물질장 모델과 표준의 사이에서 트리즈를 이용한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 문제를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모델링 한다고 봅니다. 2차 방정식을 푸는 해결책은 어떤 게 있어요? 2차 방정식 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근해 공식을 이용한다. 또 다른 방법 없어요? 인수분해. 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대입한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는 걸 우리가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 해요.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답을 찾는데, 아니 뭐 어떤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1000만 번 해보면 1억 번 해보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1000만 번 해보자 하는 게 AI잖아요. 시행착오를 1000만 번 하니까 답이 나오더라.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AI를 이런 방법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직접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는 AI가 하는 거고, 사람들의 창의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한다. 요 찾아가는 방법 중에 2차 방정식이면 근해 공식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우리는 기술적 모순의 방법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요 발명원리 찾는 거 모순 매트릭스 해봤잖아요. 그러면 모순 매트릭스를 찾아가는 것이 근해 공식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물질장과 표준해의 관계는 인수분해 관계라는 거예요. 인수분해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인수분해를 하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나옵니다요. 그래서 물질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온 걸 가지고 표준해로 넘어갈 때 해결책을 찾아가는 솔루션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좀 고급 기법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표준해 해결책의 패턴을 그리는 거, 이 그리는 것 자체가 인수분해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표준을 이용한 알고리즘은 이렇게 6단계로 합니다. 아까 1, 2, 3단계는 물질장 분석하는 거였어요. 그죠? 물질장 분석할 때 물질 리스트를 작성하고 물질장 그림을 그리고 문제의 유형을 찾는 것까지 하는 게 물질장이었어요. 이제 표준해를 찾아가는 과정은 밑에 3단계 이제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에 표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이 6단계를 다 작성해야 돼요. 그죠? 6단계를 작성이 됩니다. 6단계로 문제 모델에 맞는, 여기 문제가 3가지 나왔으면 3가지 나오는 표준해를 선정하고, 표준해를 선정한 걸 가지고 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결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단계를 한다. 또 6단계를 연습을 한번 몇 번 해봅시다. 이제 표준해 원은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브젝트만 있고 툴이 없는 거잖아요. 그 툴이 없으니까 새로운 툴을 도입하거나 필드를 넣거나, 그러면 이게 물질장이고 이게 표준해예요. 표준해의 모델을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그려가는 과정을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번, 파리가 있어요. 파리가 있는데 파리를 모델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파리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고, 이것을 물질장 모델의 형태로 그리면 이게 S1이다. 파리가 어떤 경우에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대상물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대상물로 봤어요. 그러면 S1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문제 모델로 이렇게 나오잖아. 이걸 표준해로 선정을 하는 거죠. 이제. 표준해의 1번은 물질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표준해의 해결책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중에 지금 첫 번째 단계인데, 이게 물질장이고 이게 표준해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첫 번째, 새로운 물질을 도입한다. 새로운 물질은 툴이죠. 도구를 뭘로 쓸 거냐. 그 다음에 이 도구를 쓰는 거 하고 필드를 어떻게 바꿀 거냐. 필드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매트캠. 네, 6가지. 요거 가지고 5번. 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결을 도출한다. 매트캠을 가지고 다
쫙쫙 대입해 보면 아이디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메카니컬한 거, 직접적으로 파리채, 진동 공명 주는 거, 기세처럼 쫙 나옵니다요. 그 다음 어쿠스틱에서 주는 거, 파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음파를 연상자,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멀한 거, 가열을 해서 온도를 높일 수도 있고 냉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CO2로 해가지고 특허로 나와 있는 것이 파리를 그냥 온도 변화를 시켜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가지고 파리가 싫어하는 냄새, 파리가 싫어하는 물질을 놔두면 얘가 없어집니다. 정비적인 장치, 전도체 이런 거 이제 파리 극성을 줘가지고 파리가 반대적으로 붙어버리게 하는 거, 초음파 장치 이런 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자성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메트캠으로 쫙 분석해보고 요즘 최근에 나온 것이 또 바이오 필드라는 게 있어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또 새로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잠을 중심으로 5번 단계에서 메트캠을 다 적용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6번 여기서 가장 해결이 쉬운 거를 여러분들이 딱 선정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만들어보자 했죠. 만들어볼 수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으로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제 스케치 할 거냐, 도면으로 그릴 거냐,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거냐, 그 다음에 시제품 만들 거냐. 해결책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한다. 그 다음 표준의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대상물만 있었잖아요. 표준의 두 번째는 기본 시스템이 다 있어요. 이게 물질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해결책은 이렇게 나옵니다. 해결책은 뭐가 바뀌었죠? 실선이 바뀌면서 새로운 물질을 찾는 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필드. 그래서 1번 파리와 살충제. 그래서 파리를 잡는 살충제를 찾았어요. 이제 툴을 찾았어요. 그죠? 그래서 물질장을 찾아가지고 실제적인 물질장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을 우리가 물질장 모델화 시키는 거죠.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고 이거는 물질장 모델로 모델링 한 거예요. 그죠? 모델링 한 걸 가지고 표준을 찾아요. 이게 모델링 된 걸 찾으면 새로운 물질을 넣을 거냐, 새로운 필드를 넣을 거냐. 그래서 필드 가지고 쭉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찾는다. 2번 물질을 도입해서 장을 강화하는 방법, 표준의 2.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커트 칼을 가지고 강화유리를 자르면 잘 안 잘리잖아요. 이게 문제 상황입니다. 다이아몬드 커트로 강화유리를 자르는데 잘 안 잘리더라. 이걸 물질장 모델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 모델을 표준화를 하면 여기에 커트 자체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강화유리를 좀 더 약화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물질들을 찾으면 안 되겠냐. 이게 아이디어를 줬대요. 그리고 필드를 넣는 거죠. 이제. 이걸 반대적으로 보면 제가 반도체 웨이퍼 공장에 근무를 했어요. 반도체 웨이퍼는 뭐 취소기 때문에 이거보다 취약성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취성이 크기 때문에 얘는 커트를 안 잘리는데 걔도 다이아몬드 커트를 자르는데 이거는 자르기가 더 어려워. 그죠? 얘는 자르기가 어렵고 얘는 자를 때 자꾸 부서져.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그 반도체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새로운 물질을 넣는데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물질을 넣어야 되고 얘는 강화유리는 약화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넣어야 되죠. 그 방법을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메트컴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강화유리를 어떻게 하면 잘 자를 수 있겠냐 아이디어 한번 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을 도입해서 이 유해작용이 생기는 게 세 번째 표준입니다. 표준의 세 번째는 유해작용이 생기니까 이거는 모순의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은 표준의 1번, 2번으로 솔루션을 간다는 것은 모순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3번 갔을 때 해로운 작용이 생기니까 기술적 모순이 생긴다. 그러면 해로운 작용을 차단하는데 새로운 물질을 넣는데 이게 S2와 S1이 있으니까 중간에 하나 매개물로 넣어가지고 중화작용을 시키거나 아니면 얘를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물질을 어떻게 넣을 거냐 이런 패턴들을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까 집에서 가면 냄비가 라면 끓이고 하면 뜨겁잖아요. 뜨거운 거 그대로 올리면 해로운 작용이 어떤 게 있어요?
녹는다, 옆에 있는 건 뜨거워진다, 뭐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중간에 받침대를 넣거나, 그 다음에 받침대로 열을 빼거나 이런 방법을 쓰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었던 파리 잡는 거를 좀 더 표준의 3으로 보자. 파리 잡는 거를 이제 표준의 1, 2, 3으로 다 연결해서 보니까 이해하는데 좀 쉬울 것 같아요. 파리를 잡는데 살충제로 잡자. 살충제로 파리를 잡는데 사람이 들어가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얘가 살충제와 사람 간의 관계에서 해로운 작용이 생기잖아요. 살충제 냄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냄새 맡으면 그게 냄새가 좋지 않나? 옛날에 뭐 본드 냄새 맡아본 사람 없어요? 냄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어릴 때는 살충제 차 들어가면 차 뒤에 연기 막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막 연기 속에 들어가서 따라다니면서 연기 많이 마셨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여간 살충제가 요즘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독성이 강해가지고 사람한테 해로워요. 하여간 우리 나이 때는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나이 때는 그냥 살충제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보면 돼. 살충제 좋아가지고 뭐 그거 오면 난리가 났어 애들. 하여간 문제 모델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서부터 중간에 넣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는 아이디어를 찾는다. 이 아이디어를 매트캠으로 넣으면 돼요. 매트캠을 아까 대상물만 있을 때, 그 다음에 도구와 대상물이 그냥 있을 때, 새로운 장이 생겼을 때 전부 매트캠으로 아이디어를 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파리를 제거하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고급스러운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을 새롭게 넣는 거예요. 새로운 장을 넣는 것을 네 번째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새로운 장을 넣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번, 표준의 3번, 4번은 모순이 생기는 문제고 표준의 1번, 2번은 모순이 그렇게 안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두 물질을 섞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 때 합성물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측면에서 합성물이 만들어진다. 이러면 화학적인 형태로 두 개를 결합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적인 형태로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기계적인 상태에서 결합하는 건 뭐라고 하죠? 결합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네? 기계적인 장치 결합이 있어요. 이런 걸 가장 많이 쓰는 게 용접, 리베팅 이런 걸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는 물리적인 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새로운 두 물질을 섞을 때 이런 방법을 다 쓴다. 물리적인 형태의 방법을 쓰는 게 압력을 압착해서 쓰거나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쓰거나 화학적으로 쓰는 게 다 이온 결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자기장까지 들어가는 이게 다 이온들이 어떻게 이동해가지고 가느냐, 이온들 간에 별도로 분리가 되고 통합이 되느냐 이런 것을 쓰고 이온을 공동적으로 쓰면 이게 이제 공유결합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켰는데 거기에 습기가 생겨요. 뭐 습기가 생기는 부분들이 우리가 유리가 있으면 습기 생기는 많이 있는데 그게 헤드라이트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켰을 때 습기가 있으면 빛이 비추는데 반사가 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 습기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물질장 모델을 쓰고 해결책 표준의 모델을 썼어요. 이제. 그럼 습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장을 바꾸면 헤드라이트의 불빛이 습기가 생겨. 습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쓰면 되지. 안에 헤드라이트가 있는 그 공간이 완전히 진공 상태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진공 상태로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그러면 초음파 진동을 줘가지고 습기가 진동 파장 때문에 안 생기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온도를 높이면 적당한 온도를 높이면 습기가 안 생기겠죠. 촉매를 높이냐? 그래 이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2000년 중반 정도 됐을 때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트리 전문가에게 헤드라이트의 습기 문제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맡겼어요. 그래서 트리 전문가가 이걸 해결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동차에 헤드라이트의 습기 나오는 문제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 과제가 이제 트리즈로 해결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표준의 5번 측정과 검출에 대한 문제. 측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엔지니어링 과정이에요.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마지막에 표준의 5는 만들어진 걸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문제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측정하는 문제는 어쩌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들어진 거를 역으로 본다. 그러면 측정하는 거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측정이 필요 없도록 IFR 단계입니다. 측정이 필요 없는 단계로 만든다. 시스템이 스스로 매트캠으로 말하는 형태로 만든다. 장과 장이 반응하는 형태로 만든다. 외부에서 장을 가고 변화를 측정한다. 장과 장이 반응하여서 나타나는 것은 뭐 색깔이 바뀌거나 이러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측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실생활에 적용하면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할 때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아까 툴과 오브젝트 관계를 거꾸로 보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면접자 입장이고 면접관 입장에서 우리를 보는 거. 우리가 회사를 입사를 하려고 하면 엔지니어링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의 1, 2, 3, 4를 쓰는 거고 면접관 입장에서 이 친구를 뽑아야 되느냐 말 거냐 이걸 측정하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표준의 5번이에요. 그래서 측정을 제대로 잘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측정하냐? 우리가 반대로 이런 내용들을 알면 면접관들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냐 그걸 알면 우리가 들어가기 좀 쉬워집니다. 이런 방법들을 나중에 적용을 좀 해보자. 그리고 회사 내에 들어가서 승진을 계속해요. 승진을 하면 승진할 때 위에 임원들이 이제 나를 평가해가지고 과장으로 승진하고 그죠? 차장으로 부장으로 임원으로 승진할 때 어떤 기준을 하냐?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막 나는 전문가로서 승진하고 싶다. 그래서 승진하고 싶다는 사람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승진이 좀 더 쉬워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표준의 5번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돼요. 이걸 종합적으로 다 보면 표준회를 만들어가는 6단계 1단계 시스템주의의 물질의 리스트를 찾는다. 물질의 리스트는 툴, 오브젝트를 찾는 거죠. 어쩌면 툴이 2개일 수도 있고 오브젝트 2개일 수도 있다. 그래서 2번 다 찾은 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물질장 모델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실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죠? S1, S2와 F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면 물질장의 3가지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거죠. 그럼 3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면 1번에 대한 해결책, 2번 이거 다를 테니까 문제 모델에 맞는 표준회를 선정한다. 표준회 5개 중에 처음부터 여기서 측정 문제면 5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측정 문제는 1, 2, 3, 4 안 해도 돼요. 5번만 하면 돼요. 그리고 1, 2번 부족하면 1, 2번 3, 4번은 주로 모순이 많이 생기는 것을 3, 4번으로 그래서 표준의 5개 중에 몇 번으로 갈 거냐를 가지고 물질장 모델은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비포 애프터 개념으로 하기 전 물질장 모델 한 후에 아이디어는 표준회를 찾는 거고 표준회를 그려놓고 나면 거기서 실질적인 해결하는 물질과 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 물질의 신물질을 기존의 물질을 신물질로 대체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물질을 넣어가지고 대체제로 바꿀 거냐 아니면 중간에 매개물로 넣을 거냐 그러고 나서 장, 매트캠의 하나하나 단계별로 아이디어를 찾는다. 이 매트캠을 찾는데 물질 장의 상황에 따라서 매트캠을 찾는 것도 좀 더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파리 잡는 거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걸 해봤어요. 그죠? 파리 잡는 게 표준에 1번을 적용할 때, 2번 적용할 때, 3번 적용할 때 매트캠 적용했을 때 아이디어가 좀 달리 나왔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디어를 최종 평가해가지고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본다. 그러면 이 최종 평가는 문제를 맨 처음에 찾았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서 아이디어 나온 것 중에 가장 최적의 조건이 뭐냐 이걸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그냥 상상해서 스케치로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링 도구를 써서 솔리드웍스를 쓰든 아니면 스케치업을 쓰든 뭐 캐드를 그냥 쓰든 그거 가지고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그려도 돼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만들어내든 그냥 일반적으로 모델링에서 그림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린 걸 가지고 CA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직접 제작을 할 때 제작을 하는데 종이로 제작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나무로 제작해도 되고 아니면 실제 들어가는 본 제품과 관련된 거를 그대로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6단계로 쭉 진행을 하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찾아서 해결책을 찾는데 표준해만 가지고 해결이 다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